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의 대표이사 김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랩 전략기획실 유창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 사고와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보 유출 탐지를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안랩과 함께 AI 보안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제이슨 김경화 대표님께서 맡아주실 건데요. 대표님, 안랩과 제이슨이 함께 한 가족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안랩과 제이슨이 이렇게 고객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같이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안랩 ISF 행사에 이렇게 고객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무척 기쁘고 설레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 영향인지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정보 유출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는 클라우드, 재택근무,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회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활용과 재택근무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확대는 기업 매출과 업무 성과의 향상에 매우 중요한 환경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클라우드 확산과 같은 업무 환경의 변화는 보안 관점에서는 또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된 여러 이제 최근 보안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 메일을 위장한 해커의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퇴사 예정자가 재택근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기업의 중요 정보를 유출하는 등 여러 이슈가 되고 있죠. 재택근무나 스마트폰의 활용은 사내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기업의 중요 정보가 특히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중요 정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우리 보안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스마트폰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련된 IT 기술과 접근 통제에만 집중하기 마련인데요. 정보 유출자의 80%는 내부자인과 동시에 퇴직과 이직의 이슈가 함께 동반된다는 점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바로 정보 유출을 하는 사람의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의 경로와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이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희가 정보 유출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상행위자 탐지에 있습니다. 정보 유출의 원인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를 개인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부주의한 내부자라든지 고액 연봉을 위해서 경쟁사에 유출하는 악의적인 내부자라든지 또는 재택근무 중에 회사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되어서 해킹된 사용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주의하고 악의적인 내부자나 해킹된 내부자를 관통하는 공통점에는 그들은 이상행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상행위를 탐지함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상행위를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정보 유출 탐지에 사용된 데이터는 주로 보안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방화벽 IP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로그만으로는 파일 조회, 출력, 암호 해제 등과 같은 행위를 분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는 중요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흔적과 로그만을 남기면서 정보 유출을 신속하게 성공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부 정보 유출자는 이러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의 동작 원리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상 행위를 탐지함에 있어서 우려 사항으로 작용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클라우드의 확산은 내부 정보 유출 방어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요 데이터가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클라우드에 위탁 저장된다는 점,
그리고 회사 PC 외에도 개인 스마트 기기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리스크로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들은 산업군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객사를 방문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어떠신가요? 네, 이러한 정보 유출을 그룹사, 금융사, 그리고 공공기관 등과 같이 산업군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그룹사의 중요 정보는 주로 연구 개발한 기술 정보와 영업 기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주요 경로로는 다름 아닌 사내 퇴직자에 있습니다. 때문에 제조 그룹사는 퇴직 전후에 직원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법률과 감독 규정이 강력한 규제 산업에 속하는 금융사의 중요 정보로는 고객 개인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금융사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 그리고 고객 요청 응대를 위한 콜센터에서도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금융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조회나 오남용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보안 활동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가 기반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와 보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부 해킹 공격의 탐지와 대응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내부 시스템의 접속 정보에 대한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 됩니다. 최근에는 과기정통부 역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핵심 공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최신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핵심은 바로 내부 직원이든 외부 해커이든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의 권한을 통한 기밀 자료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최근 보안 사고의 시류에 발맞춰서 해외와 국내 보안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로서 사이버 공격 단계를 최초 침투, 내부망 침투, 그리고 데이터 유출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민간 기업의 보안 대응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보안 대응책의 핵심은 바로 보안 모니터링의 활동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사고 사례를 통해서도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중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자에 대한 이상행위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인 내부자, 악의적인 내부자는 내부 보안 정책이나 프로세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희 제이슨이 자랑하는 AI 기술이 정보 유출 탐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내부 정보 유출 탐지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또 어떤 AI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정보 유출을 탐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자, 즉 유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별 4번을 통해서 유저를 식별한다든지 AD 시스템이나 회사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도 유저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한 명의 유저가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로 식별해야만 정확한 행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관제가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보 유출은 사람의 행위 분석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을 탐지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행위가 복잡하고 패턴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회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DRM 해제된 파일을 이메일로 반출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사내 직원들은 이메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로 반출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누군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인해서 반출 행위 패턴을 발빠르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행하는 정보 유출 행위가 탐지하기 매우 복잡하고 패턴화시키기가 어려운 이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이스는 정보 유출 모니터링을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 분석을 고정된 패턴으로 탐지하고 단일 또는 상관 분석 시나리오에서 나아가 사람 행위 자체를 AI가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탐지하도록 하기 위해 저희 제이스는 제이머신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직까지 AI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부분에 대해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이슨에서는 어떤 AI 기술을 적용하고 계신지 가장 핵심적인 AI 알고리즘 위주로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AI가 정보 유출을 탐지하는 다양한 기능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설명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일상적인 이상행위 탐지와 이상행위 패턴 탐지, 그리고 군집 내의 이상행위자 탐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비일상적 이상행위 탐지는 해당 직원의 과거 행위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비일상적 행위를 나타내는 임계치를 AI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일상과 비일상 행위의 경계선인 임계치를 AI가 자동으로 결정한 연후에 이를 기준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DRM 해제와 이메일 발송량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과거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연후에 해당 직원의 일상적인 DRM 해제 건과 일상적인 이메일 발송량을 임계치 값으로 자동 결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황을 탐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I 탐지 기능이 하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상 상황의 판단 기준이 임계치를 자동으로 정의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직원의 데이터를 개인별로 구분해서 AI가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학습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인 재학습을 통해서 탐지 기준이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반 탐지와 단순 임계치 대비 보다 정밀한 탐지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탐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효과 또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탐지 기술인 이상행위 패턴 탐지 기능은 과거에 하지 않던 행위 패턴이 발견되면 이를 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DRM 해제나 이메일 발송, USB 파일 저장과 같은 다양한 보안 로그 속에는 직원의 행위 흔적이 남게 됩니다. 즉 이는 이러한 보안 로그를 통해서 과거의 행위 패턴을 기계학습하고 현재의 행위 패턴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평소에 하지 않던 행위 패턴이 발견된 경우를 탐지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관성 있는 로그 데이터만을 학습 데이터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과다 조회 탐지를 위해서 고객 정보 접속 이력과 보유 현황 등의 로그는 의미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될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전혀 무관한 IPS나 DDoS 보안 로그 같은 경우는 AI의 학습에 의미가 없는 노이즈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행위 패턴 탐지 기능은 다양한 보안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AI가 학습하고 탐지하는 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DRM 해제, 이메일 발송, USB 사용, 파일 출력 등과 같이 직원의 다양한 행위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AI는 단일 또는 상관 분석 시나리오와 같이 고정된 패턴과 탐지 규칙이 아닌 AI는 사람 행위 패턴을 기계학습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구현됨으로써 유연하고 가변적인 탐지 규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명드릴 AI 탐지 기능은 군집 내의 이상행위자 탐지 기능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AI 탐지 기능은 과거와 미래의 본인 행위를 비교 분석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 설명드릴 군집 이상 탐지 기능은 회사 내 전사 직원 대비 유독 행위가 특이한 임직원을 찾아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벽과 와프 로그만으로 비정상 파일 업로드를 탐지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방화벽과 와프 로그를 비교 분석하여 파일 업로드 통신 내역만을 선별한 연후에 해당 통신 내역에서 통신 횟수,
통신량, 통신 시간 등과 같은 값으로 군집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를 통신량을 전송하거나 긴 시간 동안 많은 횟수로 전송하는 등과 같은 전사 직원이 통상적인 파일 업로드 대비해서 비정상적인 업로드 행위 자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제이슨에서는 다양한 고객 사이트에서 AI 기반 내부 정보 유출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검증과 구축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AI 기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유출 탐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탐지 사례를 고객 정보와 사내 정보 유출로 나뉘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고객 정보 과다조회 탐지 사례의 경우는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약 80%까지의 오탐을 AI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마다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과다조회 판단 기준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콜센터 직원은 당연히 고객 응대 업무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많이 접근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정보보안팀 직원은 고객 정보를 접근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이러한 개개인마다 판단 기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3개월 동안의 고객 정보 접근 내역을 AI 기술로 학습시킨 연후에 과다조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임계치를 개인별로 정의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즉, 직원 개개인마다 과거의 고객 정보 조회에 대비해서 현재 행위가 적정한지를 AI가 판단하도록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당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직원별 트래픽 양과 전송 횟수 그리고 접속 IP와 URL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저희는 트래픽 양과 전송 횟수로 비정상적인 트래픽 유발자를 AI 군집 분석으로 먼저 찾은 연후에 회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개인용 IP와 URL을 찾아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매칭되는 이상 행위자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용 시스템에 비일상적인 트래픽을 유발시킨 이상 행위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사로 이직 예정이었던 직원이 회사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유출 사고를 적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내부 정보 유출 시도는 정말 AI 기술 없이는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자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거 말고 제이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있다면 좀 더 말씀을 이어주시죠. 네, 대부분 AI 보안이라고 하면 정보 유출과 해킹 공격과 같은 것을 얼마나 잘 탐지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AI 시스템이 잘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정보 유출 모니터링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분석과 대응의 자동화에 있습니다. 먼저 분석 자동화 관점에서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보 유출 분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직원과의 공모에 의한 정보 유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 한 명의 단독 범행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 유출을 자행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IP가 무엇인지 등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보 유출은 단독 범행일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분석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러한 공모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함에 있어서 2명 이상에 의한 공모 또한 분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이모신 솔루션은 내부 직원 간의 개인 간의 친밀도나 업무적 관계도를 AI 기술로 자동 분석해 드림으로써 정보 유출 분석에 있어서 단독 범행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다 넓은 분석 시야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응 자동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많은 경고와 알림이자 이벤트를 양산해내게 됩니다. 물론 AI 정밀 탐지 기술로 이러한 경고와 이벤트 수를 많이 줄여주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많은 경고와 이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주는 기능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솔루션에 적용된 AI 이벤트 자동 대응 기능은 탐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낸 이벤트들을 AI가 스스로 분석해서 해당 이벤트가 오탐인지 정탐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벤트 자동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담당자의 이벤트 분석 행위 자체를 AI가 기계학습하고 이를 모방 행동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벤트 자동 대응 기능은 보안 담당자분의 분석 행위를 학습하는 지도학습 기반의 기능을 말합니다. 네, AI 이벤트 자동 대응 기능이 보안 담당자분들의 분석 행위를 지도 학습으로 학습하는 기능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의 분석 행위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AI 학습 데이터 확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이머신 솔루션의 AI 자동 대응 기능은 학습 데이터 확보와 시간 소요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소아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안랩 소아 솔루션인 세피니티 에어와의 연동을 통해서 보안 담당자의 관여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AI 이벤트 자동 분석 기능을 실현한 것입니다. 안랩과 제이슨은 현재 이 두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고객사에서 이미 검증하고 있습니다. 곧 소아 시스템이 양산해내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강화 학습 기술을 적용한 이벤트 정밀 대응 기능 또한 완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완전 자동화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습인 자율관제 시스템의 완성작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저희 제이슨의 제이머신 화면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화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머신 시스템은 내부 정보 유출 보안과 관련된 수집 탐지 대응에 관한 모든 기술이 담긴 시스템입니다. 현재 제이슨은 제이머신 솔루션의 차기 버전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이머신 1과 비교했을 때에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환경하에 동작한다는 점과 더불어 AI가 탐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설명 가능한 AI, 즉 XAI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AI 기술과 장점들을 집대성한 제이머신2는 자율관제 시스템의 완성작으로서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AI 기술은 이미 7,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2016년에 있었던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대결 이후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이슨도 아마 그 이듬해인 2017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 IT 솔루션이든 AI 기술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대량의 보안 이벤트 속에서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탐지나 대응이 어려운 정밀한 내부 위협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가 AI가 실제 보안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대표님 오늘 저희 제목이 뭐였죠? 알죠? 네. 헤이 제이슨, 정보 유출을 찾아줘 였죠. 네, 헤이 구글, 헤이 카카오처럼 보안에서도 AI를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슨의 AI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제이머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 마련된 부스를 찾으셔서 헤이 제이슨 하고 AI 스피커에 말씀하시듯이 많은 질문과 상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